안녕하세요. 코인 요정 규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무슨 일인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7.55% 떨어지면서 다시 7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11.69% 떨어지면서 간신히 100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오스가 15.96% 더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가격이 크게 변동한 영향으로 거래량은 전주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총 거래량이 전주에 비해 약 6조가량 증가했고요. 또 이오스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을 제치고 거래량 순위 3위에 랭크되었네요. 빨리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국내외 큰 악재들이 터졌습니다. 네. 바로 차트 먼저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기울기가 하락하면서 이와 같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100만 원대에 간신히 걸쳐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낙폭의 기울기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미국, 한국,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금융당국의 시세 조작 조사로부터 시작된 이 투자 심리 악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 거래소, 코인레일의 해킹 사고, 그리고 캐나다, 태국 등등 계속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가격 조작 혐의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규제 조치가 암호화폐 이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격 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재무부와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와 바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이비트, 크라켓 등의 이런 현물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 4개 거래소는 데이터 노출을 이유로 그동안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하루 전체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일부 거래 이 시간대 내역만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거래소의 정보 공개 거부가 시장의 위험성을 조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서 거래 정보 공개 전체 다 공개해라 이러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 시세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코인레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여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 7위예요. 코인레일이. 그래서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4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인출한 이 해커가 해당 물량을 대규모로 시장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 날 코인레일이 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펀디엑스, 엔퍼, 에스톤, 트론, 스톰 등등의 이런 9가지 종류의 암호화폐 36억 개를 탈취를 당했습니다. 약 40분에 걸쳐서 해커의 계좌로 인출된 이 암호화폐가 400억 규모에 이르는데요.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레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킹 공격을 당해서 보유 중인 일부 암호화폐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암호화폐 이 업체 경찰과 협조해서 유출된 암호화폐의 이 3분의 2가량을 회수하거나 거래 중단 조치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또 나머지 암호화폐도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 일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과거 일본에서 벌어진 램코인 해킹 사례에서도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에 추적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캐나다, 태국에서도 암호화폐 법안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암호화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코인맨.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먹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 보시죠.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며 191개 비트코인을 몰수 판결 내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191개 비트코인의 처분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력한 방안은 국가 자산 처분 시스템을 통해 공매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최저 입찰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 최저 입찰을 정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고민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91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네요.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요즘 막바지 선거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러시아도 선거에 블록체인 도입을 발표했었는데요. 선거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각국의 시도가 이어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이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요정 큐리였습니다.